안녕하세요. 이상거래 탐지 개발팀 이용희, 저 류선진입니다. 저희는 FDS에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왜 FDS에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해야 했는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내 업무에도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기사 몇 개를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부고, 과태료를 가장한 스미스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정 해킹으로 인해 나몰래 결제가 발생하는 등 경찰도 개인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는 FDS를 통해 선제적으로 이상거래나 사고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FDS란 Fraud Detection 시스템의 약자로 이상거래나 사고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제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킹으로 구글, 애플 계정이 탈취가 되면 피싱범이 고객 몰래 결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결제 시도에 대해 카카오페이 FDS에서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사고에 대한 탐지 결과에 따라 본인 인증이나 거절 액션이 취해집니다. 추후 고객이 사고를 인지했을 때 인바운드 접수를 통해서 사고가 등록됩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사고입니다. 첫 번째 사고와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 피싱범에게 전달할 상품권 같은 황금성 상품에 대한 결제를 시도합니다. 그때 해당 결제 시도에 대한 FDS 탐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래를 하루에 1,300만 건, 한 달에 무려 4억 건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FDS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FDS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를 막게 되면 새로운 사고로 진화하여 사고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고 트렌드를 차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위 차트는 결제 아이템별 일별 사고 비율입니다. 아이템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가 많이 났던 아이템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사고가 한 번도 없던 아이템이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사고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차트에서 보듯이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를 막으면 사고는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면 FDS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보통 FDS 시스템은 수많은 룰과 모델로 사고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가 사고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탐지 룰 조건을 수정하면서 사고를 탐지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잘딱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고에 스스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FDS에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했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ML이 그럼 뭘까요? 어댑티브 ML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댑티브 ML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댑티브 ML과 반대되는 개념을 스태틱 M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ML이란 최초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여 사고를 예측합니다. 어댑티브 ML은 스태틱 ML과 다른 특성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의 지속적인 학습 및 배포와 피처 스스로 변화하는 사고 패턴에 자가 적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ML 종류에 따른 FDS 탐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스태틱 ML은 한 번의 학습 후 사용이 되고요. 어댑티브 ML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합니다. 또한 스태틱 ML은 명확하고 반복적인 사고 패턴에 대한 예측이 강한 반면 어댑티브 ML은 실시간 적응이 가능하고 수동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틱 ML은 자주 반복되는 사고 패턴에 대한 정교한 탐지에 유용하고요. 어댑티브 ML은 새로운 사고 패턴에 대한 탐지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고 사례에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는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결제 시도가 발생합니다. 이때 FDS 탐지 시점에서
어댑티브 ML 기반 탐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속 성장할까요? 결제 사고를 예측하는 모델에서는 다양한 피처가 활용됩니다. 모델에서 결제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한 피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초 학습 시에 사고 경험이 있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끝나고 모델을 운영을 할 때 새로운 아이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존 모델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때 모델의 지속적 학습을 통해 최신 사고 데이터를 반영한 재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지속적 학습 이후에는 새로운 아이템의 사고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지속적 학습 구조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처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속 성장할까요? 모델을 학습하는 시점에서의 사고 패턴과 학습이 끝나고 모델을 운영하는 시점에서의 사고 패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피처 스스로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학습 시점에서 여러 유저의 정상 결제와 사고 결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인데요. 학습 데이터에서는 B와 C 상품 결제에서 사고가 주로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로 사고가 나는 아이템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아이템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윈도우 주기에 따라 사고 비율 피처를 만듭니다. 아이템별 최근 주기의 사고 비율입니다. 첫 주기에는 C 상품의 사고 비율이 1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고 비율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원래 사고가 없었던 A 상품의 사고 비율이 늘어나기도 하고 새로 등장한 G 상품의 사고 비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델 초반 주기의 아이템별 사고 비율은 C 상품의 값이 높은 데 반해 후반 주기의 아이템별 사고 비율은 G 상품의 값이 높습니다. 노란색의 C 상품은 사고 비율 값이 줄어들고 파란색의 G 상품은 값이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사고 트렌드가 바뀌어도 피처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 또한 아주 간단하게 자가 적응 피처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고 패턴에 적응하는 자가 적응 피처를 개발하면 지속적 학습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사례와 함께 개념적인 소개를 해드렸고요. 용희님이 지속 성장하는 ML을 FDS 시스템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갈 이용희입니다. 지금까지 선진님이 소개해주신 지속 성장하는 ML이 FDS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FDS에서 지속 성장하는 ML의 전체 시스템입니다. 유저가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서 FD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지, 피처는 어떻게 자가 적응하는지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FDS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동작 흐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FDS는 유저가 카카오페이 앱을 사용할 때 탐지를 수행합니다. 유저가 결제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카카오페이 앱은 유저의 결제 요청 처리를 위해 결제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결제 서비스는 이상 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FDS를 호출합니다. FDS는 요청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결제 서비스의 탐지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때 탐지 결과가 있을 경우 이상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는 이상 거래 유무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요. 정상 거래는 비밀번호 입력 단계로 진행하고 이상 거래의 경우 계정을 정지하고 카카오톡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설정된 정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ML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FDS 이상 거래 탐지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FDS 내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이상 거래 탐지 과정에서 ML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 서빙 서버를 호출합니다. 모델 서빙에는 트라이톤을 사용하고 있고 요청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피처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피처 스토어로는 HBase나 레디스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FDS에서는 어댑티브 ML 기반의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유저, 카카오페이 앱, 개별 서비스, FDS,
모델 서빙, 피처 스토어가 FDS의 동작 흐름에 해당합니다. 모델의 지속적 학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새롭게 발생한 사고가 모델의 학습에 활용되어 다시 배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의 지속적 학습이란 이 흐름이 자동으로 일정 주기마다 계속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FDS ML 동작에서 봤던 구성입니다. 여기 분석가가 주피터로 학습을 시작하면 피처 스토어의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모델을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모델 저장소는 ML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의 일반적인 학습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 학습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먼저 수동으로 작업하던 분석가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스케줄 기반 배치 작업으로 변경합니다. 여기에는 에어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케줄 기반 학습이 완료되면 분석가에게 알리고 분석가는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모델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버전별 성능을 확인합니다. 만약 성능이 개선된 모델이라면 배포를 진행합니다. 모델 배포는 분석가가 모델 저장소에서 버전을 선택하여 배포를 수행하고 이는 모델 서빙에 바로 반영됩니다.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개선된 모델을 배포하는 것이 바로 모델의 지속적 학습입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피처 스토어는 FDS와 배포된 모델로부터 최신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고 있고 스케줄에 따라서 모델의 지속적 학습이 진행되며 이를 분석가가 평가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모델의 지속적 학습입니다. 피처의 자가 적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은 학습하는 시점의 사고 패턴과 운영하는 시점의 사고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처가 사고 패턴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적응하는 것을 피처의 자가 적응이라고 합니다. 피처가 생성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봅시다. 피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페이 앱 내에 여러 서비스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FDS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사고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하둡에 적재합니다. 그리고 피처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생성된 피처는 피처 스토어에 저장됩니다.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적재되기도 합니다. 이런 피처 생성은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여기까지가 피처 생성 흐름입니다. 자가 적응하는 피처도 생성되는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자가 적응하는 피처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최신 사고 데이터를 반영하여 스스로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금융안심센터로 유입된 사고가 FDS 어드민을 통하여 하둡에 적재되고 주기적인 피처 생성에 따라 피처 스토어에 적재됩니다. 하둡의 데이터로 피처를 생성하고 생성된 피처는 피처 스토어에 적재되고 적재된 피처는 배포된 모델에서 사용하고 모델에서 탐지된 정보는 하둡에 적재됩니다. 접수된 사고도 하둡으로 적재되어 피처 생성에 함께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 적응 피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흘러가는 시간을 선으로 표시했을 때 그 시간 속에 발생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사고 비율을 피처로 만들어 활용했을 때 슬라이딩 윈도우로 피처를 생성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C 상품과 G 상품의 사고 비율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가 자가 적응하는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유저가 서비스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데이터와 FDS에서 탐지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고 피해자가 접수하는 사고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피처가 생성되고 있으며 또한 자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DS의 지속 성장하는 ML을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FDS의 동작 흐름은 유저에서부터 페이 앱, 서비스, FDS, 모델 서빙, 피처 스토어로 진행되고 모델의 지속적 학습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최신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저장하고 분석가가 확인하여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피처의 자가 적응은 페이 앱의 서비스와 FDS에서 발생한 데이터 및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피처 생성 시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피처가 자가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흐름은 FDS가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이 피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처의 자가 적응이 진행되어 FDS에서 모델의 피처로 바로 적용되고 모델의 지속적 학습이 진행되어 FDS에 다시 적용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FDS에 지속 성장하는 ML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지속 성장하는 ML이 FDS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지, 피처가 어떻게 자가 적응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정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속 성장하는 ML, 즉 어댑티브 ML을 스태틱 ML과 구분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스태틱 ML은 새로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습 당시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탐지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ML은 새로운 사고 발생 시에도 현 상황에 적응하여 탐지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에서 적용된 사례 데이터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탐지율에 대한 그래프이고 아래는 사고 건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탐지율은 85%인 상황에서 어댑티브 ML은 최신 사고 데이터를 반영한 자가 적응 피처로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일부 탐지하여 스태틱 ML에 비해서는 탐지율이 방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댑티브 ML은 충분히 쌓인 새로운 사고 데이터로 모델의 지속적 학습을 진행하여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잘 탐지하게 됩니다. 이런 어댑티브 ML 적용을 통해 리콜 평균 약 30% 정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이 화면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FDS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FDS는 사고를 막아서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고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여 다시 커지면 지속 성장하는 ML을 이용해 다시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와 탐지란 무엇이든 꿰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아내는 방패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금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변화에 대해서 지속 성장하는 ML을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류선진 그리고 저 이용희였습니다.